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여야가 또 충돌했습니다. 이유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출 문제였습니다. 된다, 안 된다, 양측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 또요,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여당은 거세게 몰아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회 밖으로 나가서 싸우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여론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얘기한 것이 인간 인격의 문제라는데 당신은 인격의 문제야. 반드시 이 간사 선임안을 철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야해요, 누가? 당신이 이리 오세요. 자유대 행사에 참석을 해서 친일 행적을 보였습니다. 나아베니, 낙가소년이 이런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간사가 될 자격이 없는데, 그러나 이것을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오늘 두 분의 현역 의원을 모셨는데요. 공교롭게도 법사위 소속이고요. 또 한 분은 원내 대변인이어서 좀 속속들이 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법사위 영상을 봤는데 주 의원께서 법사위 소속이고 저 자리에 계셨죠? 어떤 맞습니다. 상황이었습니까, 저게? 근데 일단은 법사위 간사를 놓고 지금 여당에서 사실상 힘자랑하면서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법사위 간사라는 거는 뭐 별도의 예산이 있거나 어떤 공적인 지위가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법사위의 그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당의 그 어떤 국회 전략이나 어떤 법사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우리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뽑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요. 예. 우리 당의 대표를 민주당에서 뽑겠다고 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우 안 해주고 있는 상황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지금 민주당에서 안 해주는 이유가 이 패스트트랙 사건 때문에 안 해준다는 취지거든요. 예. 그리고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어제 구역이 있었죠. 검찰의 구형이 있었으니까 안 해준다는 건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예. 이재명 대통령은 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확정 판결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럼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 수행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제 반론을 또 나경원 의원이 강하게 제기를 했고요. 예. 또 이해충돌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민주당의 법사위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때 재판에서 변호했던 박균택 의원 같은 분들도 법사위원으로 지금 1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판 중에 있어서 법사위를 이해충돌 때문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똑같이 안 들어야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 간사조차도 민주당에서 트집 잡으면서 안 해주는 것은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여당의 힘자랑이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국민 예. 보기에 안 좋으실 것 같고, 아까 저 싸우는 상황은 그거까지만 듣고 민주당 얘기를 한번 들어.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 충돌이 지금 현존하는 거죠.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징역 2년 구형 받았고요. 11월 달에 이제 선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 갖고 국회에서 폭력 행사한 그거 관련해서는 또 한동훈 전 대표한테 그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청탁도 했다는 폭로도 나왔었잖아요. 예. 직접적 연관성도 또 있는 것이고, 또 나경원 의원은 지난 12.3 불법 개업 당일에 윤석열하고 통화했던 2인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또 관저에서 그 윤석열 그 체포하는데 그 방해한 혐의도 지금 받고 있는
그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 분이 법사위에 간사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 하나 덧붙이면은 그럼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보면 결국은 지금 신뢰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전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관행적으로 했던 것을 왜 안 해주냐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신뢰가 실제로 그럼 나경원 의원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굳이 법사위 간사로 이렇게 예. 그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좀 정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예. 또 어쨌든 법사위가 소관기관, 피감기관이 법원하고 검찰청 등이 피감기관이잖아요. 당연히 그 야당의 간사라고 하면 그 피감기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국은 여야 간에 이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예. 표결로 이제 굳이 표결론을 해서 결국은 부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 관련해서 공방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섭단체의 대표를 뽑는 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 당대표도 뽑으십시오. 그런 논리라면. 남편이 법원장이면 아들 딸은 뭐 하시냐고요? 현장에서 듣는 거 아니야? 아니 양심이 있으세요. 아들 딸은 뭐 하세요 양심이. 지금? 사과를 받아야겠어요. 뭐라고요? 이게 맞아요? 아들 딸은 뭐 하세요 서영교 제 의원님은? 아들 딸이 뭐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말 못하시잖아요 봐요. 위원장께서 이것을 표결에 붙이면 저희는 헌법재판소로 이것을 가져가겠습니다. 가세요. 그렇지 헌법재판소도 민주당이 장악했으니까 마음대로 가봐요, 하겠죠. 글쎄. 민주당은 마음대로 합니다. 민주당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그래도 겁니다. 나빠르는 안 해. 나도 대파를 일도 안 하고 세일하면 안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신 대로 결과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앞서 영상에서 이 부분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에게 고인이 되신 사모님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면서 오히려 감정이 격해졌거든요. 네. 그 사안은 글쎄요 좀 사과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뭐 사석에서 이미 사과를 했다라고 하고요. 예. 저 발언은 사실은 그 모르고 한 내용이죠. 왜 저쪽에서 뭐라고 먼저 얘기를 했냐면 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남편이 법원장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럼 가족들이 관련 법조계에 종사하면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보면은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 남편이 변호사를 하고 있고요.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 재판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요구한 적도 있어요. 대놓고 법사위 예. 활동 중에. 그러니까 이해 충돌 문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가족 문제를 다 따져야 되느냐는 취지에서 이제 저 발언이 나온 건데 사실은 가정사를 모르다 보니까 그 내용을 뒤에 듣고 이제 사과를 해서 그 부분을 일단락이 됐고요. 예. 본질은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 국민은 오만하고 힘자랑하는 권력 좋아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저 지금 말했던 이해 충돌 문제를 따지려면 뭐 박은정 의원이라든지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박균택 의원과 똑같이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고 지금 국회법을 위반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간사가 선임된다라고 해서 뭘 우리가 따로 무슨 권한이 생기는 게 아닌데 간사 간 협의 없이 모든 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일정도 마음대로 잡고 있고 예. 그리고 증인 신청 같은 경우에도 청문회 증인을 신청하면 저희는 6% 정도 증인 채택을 해주고요. 예. 민주당이 신청하면 100% 증인 신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각자 여야가 균형 있게 증인을 부르는 것은 국회 관행이고 다 합의해서 증인을 신청해 왔거든요. 예. 민주당한테 유리한 증인만 부른다면 그게 무슨 공정한 청문회가 되며 또 법안 통과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뭐 무슨 그 검찰 사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복잡한 법안인데 예. 바로 올려서 뭐 반나절 만에 통과시켜버리고 뭐 소위 내려보냈다가 또 반나절 만에 통과시켜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민 입장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 막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예. 따라서 간사 선임은 아주 기초적인 거고요. 간사가 선임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적어도 의사 일정과 의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 정신을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몇 번째 지금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두 분께 뭐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을 할 것이냐 해결점은 좀 없는 상황입니까? 무조건 나경원 의원이 간사직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국회법은 사실 다수결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수결로 이제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가는 것인데 일단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비판만 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왜 지난 총선에서 이렇게 대패를 해가지고 이게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수당의 지위를 넘겨줬는지에 대한 그 것부터 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법사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요. 지금 뭐 비쟁점 법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 그런 것들은 여야 간에 잘 처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서로 시각 차이가 있는 개혁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혁 법안들에 있어서의 차이가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언론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 등을 지난번 대선에서 국민께 약속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예를 들어서 뭐 이원 소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원 소지가 있는지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갭을 좁혀가는 것보다는 그냥 반대하거든요. 예. 그냥 반대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계속 여야 간에 이제 부딪히고 있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서 가장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번에 그 대선 때 국민들이 가장 바라셨던 거는 하루빨리 불법 계엄이랑 내란을 종식하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럼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위해서 내란 특검법까지 지금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내란 특검의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면서 빨리 그 내란 종식을 통한 국민 통합으로 이런 거에서 여야 없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예. 수사를 오히려 거부하거나 그걸 정치 보복으로 프레임화 시키고 오히려 지금 뭐 그 구구 강성 그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윤어게인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국민의힘과 같이 협치를 하면서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많은 시간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그 내란을 종식하고 이렇게 예. 또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가 양 당에서 아주 극렬하게 이렇게 시각 차이가 있는 분야에서의 지금 대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이 합의가 안 되면 부득이하게 국회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 의원님도 짧게 해결점이 진짜 없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니까 저는 내란 정식을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뭐 군대가 출동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정권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사와 사법의 영역만 남아 있는 것인데 뭐 재판부 새로 만들겠다, 특검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정하겠다 이런 거는 개혁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게 사법 절차에까지 관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냥 저희는 민생과 관련해서는 협치를 하자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고 예. 특히 이번에 자꾸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시고 언론 개혁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좋아지고 편해져야지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찰 개혁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보면은 너무 복잡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산 많이 들고 돈 많이 들고 변호 비용 많이 쓰고 또 사건은 복잡해져가지고 시간은 늘어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편해지는데 무엇을 가지고 개혁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이 부분은 국회는 합의 정신입니다. 뭐 여대 야소라고 해서 무조건 지난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여대 야소 국면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모든 국회가 그렇게 운영이 됐겠죠.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서 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민주당이 겸한다는 등 예. 이렇게 좀 너무 극단적으로 갔어요. 기존의 여대 야소 국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내란 종식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린 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그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일으키고 그거를 이제 내란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주장하는 이유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내란 특검법이 통과돼서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법부에서도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수사를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걸석 재판도 계속 허용해주고 있고 그리고 일반 형사
재판하고 동일하게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구속 취소해서 윤석열이 풀어줬다라든지 예. 그리고 지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그 내란을 빨리 종식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하자라고 예. 제안하면 그런 것들도 좀 반대를 일방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이 정치 검찰들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이 그 불법 개헌과 연계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들께서 그 수사와 기소 분리하라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 것들도 또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계시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내란 그 불법 개헌과 관련된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관된 수사를 하려면 참고인으로도 출석도 안 하시고, 압수수색하면은 정치보복이라서 막아서 거부를 하시고, 예.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명백한 팩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국민의힘도 건전한 그 공당으로서, 야당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바라시는 이 내란 종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그 반성과 사과도 하고, 또 내부적인 그 쇄신과 혁신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다시 소구할 수 있는 그 합리적 보수 정권으로 탄생해야지 여야 관계도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말씀하시는 좀 게 아쉽습니다. 전부 다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지금 뭐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나 재판의 진행이나 입법부가 가장 관여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거든요. 예.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왜 관여를 하죠? 우리 헌법 체계를 믿고 사법부나 수사 체계에서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많은 문제점들이 전부 수사상 문제점, 재판상 문제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가 그 주제니까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죠. 오늘 민주당 분위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이 되어야 할 사법부가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습니다. 스스로 플레이어가 되어 졸속 정치 재판과 대선 개입을 자행하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돼서 우리 당의 이제 의원들 일부께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그것은 현재까지는 그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의 의견인 것이고 당론 차원에서의 이렇게 논의된 그런 것들은 아니다. 방금 보신 김현정 의원께 바로 여쭤볼게요. 어제 당대표가 얘기를 했고,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조 의원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는데, 그게 개인 차원의 의견이다. 얼핏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은 그 지난 5월 달에 대법원에서 그 유력한 대선 후보로 확정되어 있는 제1당의 후보를 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어요. 그것도 전례 없이 빠른 그 9일 만에. 그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고 사법 쿠데타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특검이라든지 또는 국정조사라든지 또는 탄핵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선 전국과 맞물리면서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사법개혁을 화두로 하면서 사법개혁도 지금 당에서 특위가 만들어서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법부의 그 자정 노력, 스스로 이렇게 사법부를 그 신뢰받는 사법부로 바꾸는 그런 노력들을 해달라는 요구들도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그 내란 재판에 대해서 빨리 종식시키한 것들도 이언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사법 신뢰와 관련된 뭐 통렬한 반성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기득권 지키기 하는 모습들로 일관하고 있다 보니까 당에서는 이제 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그 당시 5월 달에 있었던 그런 요구들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이런 요구들도 하고 지금 탄핵 얘기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요. 뭐 당대표께서 그 최고위에서 발언한 건 맞지만 그것도 우리가 당론으로 정해서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관련한 문제는 당 차원에서 어떤 목소리를 낸다거나 그런 건 뭐 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투트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사법부의 그 자정 노력을 강하게 촉구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메시지를 전달이 됐으니까. 네, 그렇게 지금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지금 그 법사위에 그 소위에 지금 회부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그 사법부에서 자정 노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직위원 재판부, 내란 재판부의 지금 문제들 그런 것들을 시정하지 않고 계속 둔다라고 하면 부득이하게 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입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자정 노력을 했는데 그걸 기다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다린 다음에 어느 시점 이후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입법을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두 개를 병행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의 그 반응을 할 것인지를 보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그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추가적인 뭐 입장이나 이거는 사법부의 일단 의견은 분위기를 한번 보고 이제 추가로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일단 지켜보는 거고. 지금 사퇴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것이고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원내에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당대표가 얘기한 거를 개은 이견이라는 또 얘기가 나오면 해석이 이것도 당 지도부하고 원내하고 또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거는 제가 당론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당론은 그 당론으로 추인한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어떤 거를 제안하거나 그러면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의총에서 그 당론으로 추진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을 의총에서 올라오면 원내대표가 나가서 당론으로 추진할 것인가 여부를 의원들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의를 받으면 당론이 되는 거라서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당론으로 추진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이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독립과 그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 확보를 위해서는 그 우리가 그 입법이라든지 또는 그 우리가 입법 기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 스탠스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장동혁 대표 워딩을 보니까 탄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만약에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 지금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면 사법 쿠데타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재판은 재판대로 돌아가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헌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9일 만에 판단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원래 1년 만에 재판이 끝나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재판을 질질 끈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한에 내 재판을 해야 되니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민주당의 입맛에 안 맞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사법 쿠데타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원 판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민주당의 개혁 방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자리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법원장 회의에서 다 반대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한 대통령 체제 하에서 26명의 대법관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오더라도 뻔히 이재명 대통령이 편드는 판결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법원에서조차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법부 독립을 직접 침해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 탄핵의 얘기 나온 것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에서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사위원장 또 그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대법원장 사퇴를 얘기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대변인의 입장으로 그 대법원장 사퇴론에 동의한다, 공감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법부의 원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 혐의가 적용돼서 재판 중인 이유가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 기능 중에 국회 기능이 좀 침탈됐다는 것에 대한 법적 평가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법 권능을 침탈하면 그것은 내란 행위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대법원장이 어떤
특별한 개인 비리가 있거나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 무조건 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대놓고 압박을 하고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이 사안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게 되면 그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 소지가 있고 예. 그래서 탄핵 사유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세 듣고 가지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가 세상에 있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떠받들어주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더 작동해야 될 시기가 있고 법치주의가 작동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예. 그 대법원에서 9일 만에 유죄 취지를 파기환송한 그 시점은 바로 대선을 코앞에 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바로 직전에 5월 1일인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유죄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후보가 바뀔 수 있는 예. 그런 거라서 그때는 그 민주주의 원리가 법치주의보다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측면에서의 대선 개입이라고 저희가 주장을 지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이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그 브라질의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27년형을 연방법원에서 그 선고를 했거든요. 예. 실패한 쿠데타도 그렇게 명백하게 그렇게 예비 음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란이라고 법원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내란죄로 인정을 하고 재판도 다 중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빨리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빨리 그 내란을 하루빨리 종식하고 정상국가를 만들어달라는 그 염원 안에서 12.3 불법 개헌과 관련해서 단 한마디도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법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사법부의 그 자정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의 그런 그 구속 취소라든지 재판 지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항구하고 있다는 것. 예. 그것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강유정 저 대통령실 대변인이 한 그 브리핑 가지고 우리 대통령실에서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탄핵에 찬성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이미 뭐 대통령실에서 바로 잡았잖아요. 일부 언론의 오독에 대해서 1시간 뒤에 강유정 대변인이 전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없고 오늘 또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주장을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가졌는데 장외투쟁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조금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장외투쟁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파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님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박성훈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장외로 나가는 게 결정이 됐고 시기와 방법만 논의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지금 여당과 맞서기 위해서 장외투쟁이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장외투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기본적으로 야당은 장외투쟁과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자주 있는 일입니다. 예. 원래 모든 사실 이 정도면은 사법부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상황이고 국민 민생에 직결되는 수사권 관련된 문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사실 국회에서만의 활동으로 어떤 그걸 저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모든 의정 활동을 다 보이콧하고 장외 활동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회는 국회대로 각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이 부분을 강력히 국민들과 함께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이상의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얘기했을 때는 대통령실이 아무리 선을 그어도 뭔가 정무수석을 두고 얘기를 할 때는 당의 입장과 대통령실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보면 대법원장이 그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한 어쨌든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좀 언급하는 거잖아요. 예. 집권 여당에서. 그거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현재 그렇게 따지면 저희 국민의힘도 불만 많습니다. 왜 하던 재판이 멈춥니까? 헌법 해석론에 있어서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예.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 선고를 하고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무죄 선고를 잘못한 것이고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지금 대선 출마 자체가 안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별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각자 중요한 시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시기에는 각각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 당시에 이미 1년이라는 기준을 너무 많이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판결 결과를 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좀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조금 우리나라 법치 수준상 좀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안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른 이슈들도 근데 한번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저기 법원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판결 결과 때문에 그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 예. 쿠데타는 그건 표현을 쓰시니까. 말씀하셨죠. 예, 알겠습니다.